이거 무슨 줄 같이 보이세요? 콘서트? 팬미팅? 아닙니다. 바로 명품 오픈런 줄입니다. 2021년 서울 명품 매장 앞에 사람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줄 서서라도 살 수 있다면 사야 한다. 명품은 더 이상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 아니라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되었죠. 누군가에게는 플렉스 대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재테크 수단이었던 명품, 예금 대신 리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은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의 가장 뜨겁고 가장 열광하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줄도 그 열기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바이스토리, 광기의 소비와 함께 식어버린 명품 열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왜 명품이었을까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봉쇄 조치로 많은 명품 매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오프라인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한국은 방역 통제가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이었고 내수 중심의 소비 구조 덕분에 명품 소비는 눈에 띄게 줄지 않았던 거죠. 밖에 나갈 일도 줄고 여행도 막히고 차를 바꿀 이유도 사라졌지만 나를 위한 선물은 어딘가에서 꼭 필요했습니다. 셀카한 장소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작은 백 하나, 명품은 그 안에 존재감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강한 소비였던 거죠. 게다가 사람들 사이엔 이런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걸 샀다가 질리면 중고로 팔면 되지. 오히려 돈이 되는 소비야. 이러한 보상 심리 덕분에 한국에서는 매출이 줄지 않고 유지가 되었고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이러한 소비 심리가 확장되면서 명품의 소비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리셀이라는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질리면 중고로 팔자는 의미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재테크야라는 인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특히 샤넬, 에르메스, 롤렉스 같은 일부 인기 브랜드는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경쟁이었고 구매만 성공해도 수십, 수백만 원을 웃도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고 쓰는 소비가 아니라 득템 이꼴 수익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줄 서서 사고 되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그걸 또 다른 구매로 이어가는 소비 방식. 한국의 명품 소비는 그렇게 욕망과 투자, 수요와 희소성의 복합 구조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이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정말 광기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재테크로서 이걸 하는 사람들 주변에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명품 브랜드의 매출이 급등하면서 명품 브랜드들의 시선도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루이비통이었습니다. 2021년 서울 압구정에 세계 최초 워치앤주얼리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팝업 스토어 오픈이 아니었던 게 루이비통은 원래 시계와 주얼리 분야에서는 샤넬이라든지 까르띠에보다는 약간 그 인지도가 약했던 브랜드였지만 한국 소비자의 구매력과 브랜드 소용들을 실험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실험 매장을 연 것이었죠. 디올 같은 경우엔 서울 성수동에 브랜드 최초의 복합 문화공간 디올 성수를 열었죠. 여기 진짜 제가 기억에 좀 남는 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이 여기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외국 브랜드 건물을 한국에 와서 찍고 가는 게 좀 신기했었습니다. 구찌 같은 경우에도 경복궁 긍정전에서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궁궐 패션쇼를 열었죠. 이 외에도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의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하고 백화점에 입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백화점들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2년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의 럭셔리관 매출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하며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전체 매출의 약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1년 이후 한국의 명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중심에는 2030 세대의 소비자들, 즉 MZ세대가 있었습니다. 왜 젊은 소비자들이 명품의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는 팬데믹으로 억눌려 있는 소비 심리와 SNS의 사용 증가로 인해 가장 작은 사치로 명품은 딱 맞는 소비였습니다. SNS 피드에 남기기에도 주변의 인정을 받기에도 크게 티나고 간단하게 인증 가능한 소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2030 세대의 명품 구매 비중은 50%를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브랜드들은 이 흐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MZ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바로 K-팝 아이돌을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BTS를 시작으로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한국 MZ들의 명품 소비가 겹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모든 브랜드가 K-팝 아이돌을 앰버서더로 임명하고 각종 매체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때 정말 뉴스를 보면 어떤 그룹에 누가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되었다, 뭐 이런 기사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샤넬 제니, 이런 거 되게 유명했잖아요. 명품은 더 이상 단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기호이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존재감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국은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에게 가장 뜨겁고 매력적인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프 그렇게 오래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을 지나 24년 명품 소비는 마침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명품 브랜드들이 지난 몇 년간 가격을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샤넬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후 무려 10차례 이상 가격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샤넬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구찌 정말 많은 명품 브랜드가 가격을 많이 올렸죠. 이로 인해 황당한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수령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의 주문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소를 하고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이 제품에 하자가 있어 교환해달라고 하면 가격이 올랐으니 그만큼 더 달라고 하고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원가 논란과 가치 하락입니다. SNS를 뒤흔든 논란이 있었죠. 바로 385만원짜리 디올 가방의 원가가 8만원 가격에 48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명품은 원래 비싸니까 라는 말을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명품 브랜드 상당수가 이탈리아 공장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고용해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장인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고급 공방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였죠. 이러한 컨텐츠와 폭로들이 퍼지면서 명품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은 의심과 회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소유의 기쁨보다 구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줄을 서야 하고 백화점 문 열리기 전부터 오픈런을 해야 되는 명품, 한때는 이 희소성이 가치를 더했지만 2023년 이후엔 오히려 구매 피로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랜드는 더 특별해졌을지 몰라도 소비자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돈 주고 명품을 샀는데 내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 리셀 이꼴 재테크 공식의 붕괴입니다. 구매하면 프리미엄이 붙었던 명품 브랜드의 리셀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명품 리셀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리셀 플랫폼도 굉장히 고전 중인데 한국의 대표 리셀 플랫폼인 머스트잇 2023년 말 기준으로 매출 전년 대비 52% 감소했고 영업손실 78억 원을 기록. 같은 기간 반란이라는 리셀 플랫폼도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명품 리셀 이꼴 재테크라는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식어버린 지갑, 위축된 소비 심리입니다. 20년에서 22년 소비자들은 보상소비라는 이름으로 명품을 참 많이 샀습니다. 답답한 마스크 뒤에서, 봉쇄된 국경 속에서 명품은 그 자체로 위로이자 보상이었죠. 하지만 23년을 지나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늘어난 대출이자 생활비, 지갑을 열던 손이 멈췄고 소비는 급속도로 식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 샵 제로 지출 챌린지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과거엔 내가 번 돈 나한테 쓰자였다면 지금은 그냥 안 쓰는 게 이득이라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보상 심리로 시작된 소비는 이제 현실 감각이라는 이름의 브레이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너무 올라간 가격, 무너져버린 명품의 가치, 구매의 피로도, 매력이 없어진 리셀, 그리고 굳게 닫혀버린 지갑,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은 명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샤넬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오픈런을 하던 사람들, 명품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광기 어린 소비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그 열기는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올랐고 명품의 가치는 흔들렸고 사람들의 지갑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명품이 나를 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당신에게 명품은 여전히 바인가요? 아니면 이제 바인가요? 오늘의 바이 스토리, 광기의 소비와 함께 식어버린 명품 열기였습니다.